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인데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달달한 정보들 또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대표님? 아직 달달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요즘에 다주택자분들 올 6월 말까지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에 들어있는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만큼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대출이나 보증금은 유상으로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결국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증여해주는 사람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대체로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폭에 비해 자녀의 증여세가 더 크게 줄어들어 양측의 총 세금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 중과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증여세 감소폭보다 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담부 증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부담부 증여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주택자분들, 양도, 일반 증여, 그리고 부담부 증여. 과연 어떤 게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유리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산기를 많이 두들겨 보실 텐데요. 결론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세 절세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규제 지역 내에서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한 비율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리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 부담부 증여 말씀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양도와 증여의 결합의 형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부담부 증여 뉴스기사입니다. 최근 뉴스기사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올 6월 31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매도를 할 때에는 중과세 배제와 양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시켜주겠다라는 부분 자체로 부담부 증여가 뜬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주택증여 꾸준히 늘어나는데 부담부 증여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기사, 그리고 부담부 증여와 저가 양도 상황별로 효과적으로 절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많은 기사,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세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가 2주택자 10%, 3주택자 20%의 중과율이 있었지만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배제됐습니다. 지난 12.16 대책에서 매물 장기면상에 있어서의 어떤 유인효과로 조정대상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19년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주택에 적용시키겠다라는 법령 자체가 현재 시행 중이고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의 하나의 방법이죠. 부담부 증여. 자, 증여자의 증여자산에 담보된 채무,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뒤로 들어가게 되면 사례 부분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려운 법령 부분 자체 되면 증여자를 지금부터 아버지라 칭하고요. 수증자를 아들이라 칭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 증여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 합니다. 그럼 과연 부담부 증여가 어느 정도의 실효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부담부 증여,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단순 일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6억 원 시가의 상당히 아파트를 일반 증여할 때는 증여세만을 아들이 납부합니다. 아들이, 수증자가. 자, 부담부 증여. 6억 원의 시가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 원이 함께 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 3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를 하고요. 이거는 아버지가 납부를 합니다. 나머지 무상으로 취득하는 3억 원에 대해서는 아들이 증여세를 내는 구조가 부담부 증여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체 자산 가액 중에 말씀드린 대로 채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납부를 하는 거고요. 채무를 제외한 증여금액, 무상이죠. 무상으로 가는 부분 자체는 아들이 증여세를 과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를 봐야 될 건 뭐냐면 세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에 따른 절세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증여세율과 양도세율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증여세율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과표 구간이 1억, 5억, 10억, 30억 초과되는 부분 자체로 과표 구간이 넓습니다. 또한 세율 같은 경우에도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30%, 40%, 50% 해서 누진공제율 따라가지고 세율 자체도 촘촘하지 않지만은 양도세 소득세율보다는 좀 더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세율을 좀 보실 텐데 보시는 대로 촘촘하게 과표 구간이 정해져 있고요. 기본세율 같은 경우에 10%부터 42%까지 좀 전에 우리가 증여세율에서 봤을 때 5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였습니다. 증여세율이. 그러나 5억 원 이하의 양도세율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비교적인 부분 자체로 이 금액을 봤을 때는 세율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적인 얘기를 빼놓고 과연 어떤 사례가 어떻게 갔을 때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유리할까에 대한 부분 자체.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 일반적인 증여에 대해서 사례 1을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아버지가 증여자죠. 아들에게 두 채 중에 한 채를 증여를 합니다. 단 이 두 채 지금 증여하는 아파트는 부동산은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자, 취득가액 2억 원이고요. 201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해서 2억 원에 취득했고요. 증여일 현재 보증금이 2억 원이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가 5억 원이고요. 2019년도 1월 1일 날 증여한다고 하면 4년입니다. 자, 양도세 필요 경산 부분 자체가 없다고 쳤을 때 먼저 증여세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증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증여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은 2억 원이지만 증여 현 시점에서의 시가가 부분 자체는 5억 원입니다. 자, 채무에 대한 보증금 부분 2억 부분 자체는 아버지가 갚는다는 조건이고요. 그러면 과세가액이 5억 원. 아들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재산 공제액이 5천만 원. 과표 자체가 4억 5천이 되고 5억 원 이하기 때문에 20%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8천만 원. 아까 보신 대로 자진신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3% 부분 자체가 제해주기 때문에 240만 원을 제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은 7,760만 원이 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증여세입니다. 그러면 일반 증여가 아니라 보증금을 같이 넘겨주면서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는 증여세와 양도세 부분 자체를 같이 구해서 나중에 합해야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증여세 부분 자체가 증여재산가액 5억에서 채무액이죠. 보증금이죠. 보증금 2억을 빼면 과세가액이 3억 원이고요. 재산공제액 부분 자체 아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5천만 원 제하게 되면 2억 5천. 5억 밑에이기 때문에 20%면 산출세액이 4천만 원. 자진신고를 했을 때 3% 감해주기 때문에 120만 원을 감하게 되면 증여세액이 3,88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아버지가 내야 될 양도세. 자, 보증금 2억 원을 아들에게 같이 해서 이전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유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상을 어차피 아들이 나중에 갚아야 될 보증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취득가액 2억이었기 때문에 양도가액 2억 원에 대한 비용을 따졌을 때 40%. 40%면 2억 원에 40%라고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8천만 원이고요. 양도차익이 1억 2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최대 15%까지 30%까지 15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4년이기 때문에 8% 정도. 1억 2천에 8%게 되면 960만 원. 양도소득 금액이 1억 1,040만 원이 납니다. 인적 기본공제 250만 원 하게 되면 과표가 1억 7,090만 원. 과표 구간 자체가 35%이기 때문에 납부할세액이 2,286만 5천 원에다가 지방세 10% 하게 되게 되면 과연 증여, 일반 증여가 나을까? 부담부 증여가 나을까 했을 때 결론은 일반 증여로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760만 원입니다. 아들에게 증여를 했을 때 채무 없이 보증금 안 껴놓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갚은 상태에서 갔을 때 세금은 7,760만 원을 냈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 증여세와 양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 자체를 다 더하게 되면 6,395만 1,500원이 나오기 때문에 약 1,35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 라는 부분 자체로 증여,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 자체 사례 1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아까하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이지만 뭐가 있냐면 이 사례는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2주택자는 중과세 10%, 3주택자는 20%에 대한 중과가 매겨지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배제가 됩니다. 이 부분 자체를 넣었을 때 과연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양도를 했을 때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양도가액은 5억 원, 취득가액은 2억 원, 양도차익은 3억 원이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질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격 때 해가지고 과세표준 자체가 38% 구간이지만 3억 이하라서 그러나 2주택자 10% 중과되기 때문에 48%로 가게 되게 되면 거의 1억 2,34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올 6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중과세 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분을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 자체가 8%이기 때문에 3억에 대한 8%, 2,400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세율 부분 자체가 38%, 48%가 아니라 38%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도 거의 한 10% 이내 부분 자체로 금액이 다운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도 한번 유념해 두시고요. 지금은 증여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따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일반 증여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7,76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고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 증여세 부분 자체와 양도소득세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자, 증여세 부분 자체는 동일합니다. 부담부 증여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양도소득세 부분 자체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서 중과 2주택자면 10%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 자체가 배제된다는 부분 자체로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일반적인 부분 자체로 갔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거의 1,500만 원 정도가 더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양도를 했을 때는 지금 보게 되면은 1억 3,500 정도의 세금이 나오고요. 일반 징여로 했을 때는 7,760만 원. 부담부 징여로 갔을 때는 8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반 징여가 훨씬 더 낫죠. 그러나 여기다가 올 6월 말까지 적용되는 부분 자체, 중과 10% 부분 자체 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투표공제 적용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부담부 징여가 훨씬 더 나은 개념 자체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담부 징여,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나 비과세 시에는 부담부 징여가 유리하고요. 또한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분 자체를 적용시켜 주겠다고 하는 올 6월 말까지는 부담부 징여가 비율에 따라서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고,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배제되는 장기 보유 특별 배제되는 부분 자체는 불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게 과연 나에게 좀 더 이득된 절세 효과의 세택근지를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담부 징여에 대한 물건 자체를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가져가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 자체는 공이 4%입니다. 취득세가.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1%,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 1%, 6억 이하는 1%, 그리고 6억부터 9억까지는 지금 취득세 부분 자체가 구분이 됐죠. 2%, 그리고 9억 이상부터 3% 부분 자체로 일반적인 세율 부분 자체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부담부 징여 많이 말이 나오고 있고, 현 시점에서 우리 다주택자분들, 특히 조정대상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한 세테크 절세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